간염 3대장이 있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이 가운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 후 만성화돼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 등 만성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간염 질환인 A형 간염과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에 대해 비교해 알아보자. 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데요. 흔히 간암은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원인의 80%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민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산 지도 이제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네. 정말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19와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교수님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바이러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인류를 괴롭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신종플루, 그리고 C형 간염, 소아마비, 사스 이런 바이러스가 예전에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번성을 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파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재채기를 할 때 이런 비말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재채기를 할 때 기침 예절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것을 의미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될 시에 유행성 각결막염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이러스가 세균에 비해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네. 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간염 바이러스라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형부터 E형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모양, 구조도 각각 다 다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A형과 B형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이 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형, B형, C형에 대한 표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형은 전염 경로가 B형과 C형에 비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분변 또는 그 분변으로 오염된 물 또는 음식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수인성 질병인 것이고요. 다행히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화는 없어서 A형 간염이 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평생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형과 C형에 대한 전염 경로는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A형의 전염 경로와는 조금은 다르고요. B형 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이런 것들이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보통 매개체는 수혈 또는 오염된 주사기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는 분만 시에 신생아로 감염되는 모체 수직 감염이 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백신도 현재로서는 존재하고 있고요. A형 간염과 다른 점은 B형 간염은 약 10% 정도의 만성화가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은 B형과 비슷한 전염 경로를 가지면서 백신과 만성화율은 B형 간염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간염의 3대장으로 불리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그리고 또 C형 간염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또 A형 간염이라고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교수님. 재작년에 A형 간염 환자가 좀 급증하면서 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A형 간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이러스 중에서 한 개 가장 대표적인 것이 A형 간염입니다. 대유행이 있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조개젖을 전수조사를 해서 결국 원인 중에서 하나는 오염된 조개젖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A형 간염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젖을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연도별 A형 간염 신고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를 보시면 보통 신고 건수가 1,300건에서 약 4,700건 정도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서 2019년 9월 3분기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시면 기존 가장 많았던 2016년도보다 약 3배 이상의 환자가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형 간염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감염 경로를 가지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 물질, 즉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음식물 또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구로 섭취를 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손 위생을 통해서 다시 다른 음식이나 물에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염 경로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감기랑 증상이 비슷해서 A형 간염을 의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처럼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자칫하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네네. A형 간염의 증상은 결국 A형 간염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도 가집니다. 즉 증상이 일반 바이러스와도 비슷한 발열, 그리고 독감과 같은 증상, 림프절 비대, 반점 또는 설사나 복통 같은 일반적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 A형 간염은 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황달, 그리고 간 비장의 팽창, 그리고 특징적으로 회색 대변이나 진한 소변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연령별로 증상의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상이 많이 심해지고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요. 어렸을 때 걸리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우리가 A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황달이나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치료는 대개 보존적 치료, 수액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드물게는 간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형 간염은 연령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A형 간염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속도가 50km, 30km로 줄어든 거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자기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뭐 하는 거고 지금. 아이고 밥 생각 없다. 속도 안 좋고. 잠깐만, 속도 안 좋다고? 최근에 오빠가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좀 그렇고 보니까 열도 좀 난다 했고. 코로나 아이가? 빨리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더라.
코로나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 내가 뭐 집 밖에 나간 적 있나? 회사도 안 가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로나고. 하긴 밤낮 기온차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몸살 났을 수도 있겠다. 자기 한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밖에서 맨날 뛰어다닌다고 나가고 있겠잖아. 그런가? 잠깐만. 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왜? 토할 것 같나? 아니, 그러면 쉬. 아유 진짜. 아니 마신 것도 없는데 뭐 쉬하노? 언니가 마셨지. 그래? 뭔데? 왜? 뭔데? 무슨 일이고?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다. 콜라색. 콜라색? 한번 보자 설마. 에이, 아니 벌써 물 내렸지. 왜 사람 말을 못 믿는데? 잠깐만. 오빠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노란데 황달 아이가 황달? 진짜네요. 자기야 왜 그러는데? 진짜 좀 그렇다. 무슨 황달 말도 안 되게 혹시 내 콩팥에 문제 생긴 거 아이가? 막 혈액 투석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이가 지금? 아 진짜 빨리 퇴퇴퇴해라. 퇴퇴퇴. 말이 씨가 된다니까. 퇴퇴퇴. 내가 며칠 전에 TBC 클리닉 건강 365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증상이 오빠랑 비슷한 것 같은데. A형 간염. 에이고 참. 아니 무슨 너 내가 A형 간염이고 말도 안 된다. A형 간염 예방도 좀 안 한 지 꽤 됐다 아이가. 안 했지, 야, 오빠 아직 30대다 30대. 아직 짱짱하다고 무슨 내가 어르신도 아니고 참. 아 그게 아니라고 진짜. A형 간염은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온다 나나. 그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오는 거라 하더라. 그게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그렇단다. 그런가? 그래, 그렇지. 생각해봐라, 뽀시락게 살았잖아. 왜 이러노? 버스랍게 너무 웃긴다. 왜? 아니 시골에서 흙이나 안 좋은 모습 다행이지. 아니 어디서 이 비주얼에서 버스랍게 자라는 티가 나요. 언니, 보기보다 진짜 뽀시락게 살았다니까요. 3대 독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이 바닥에 발 한 번 안 대고 컸다니까요. 아니 엄마 밭에 있는 그 딸기 한 번 자기 손으로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맞아. 내가 좀 뽀시락게 자라긴 했지. 자기야. 자기는 영광인 줄 알아라. 영광 좋아하시네. 영광 좋아해. 나도 엄연한 귀한 딸이거든. 근데 A형 간염 그거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지 싶은데. 와, 진짜 참나. 둘 다 진짜 너무한가 이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젊은 층에서 잘 걸린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연 씨 두 네. 분은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젊은 층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더 젊어 보이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양보해 주세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어때요? 좀 취약하니까 A형 간염에 잘 걸릴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면역력이 강하니까 A형 간염에 잘 안 걸릴 것 같아서 답 나왔네요. 저는 네. X 하겠습니다. X. 물론 철원 씨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A형 간염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원 씨랑 반대로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어릴 때 좀 깨끗하게 자라서 A형 간염에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교수님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뜸들이지 말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은 씨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이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예은 씨의 말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 통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A형 간염의 항체 양성률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A형 간염의 항체 양성률이 의미하는 것은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A형 간염에 예전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어서 항체가 있는 분들은 다시 A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0세 이상이 있는 분들이 항체 양성률이 97.7%, 그리고 연세가 더 많이 드신 70세 이상인 분들은 무려 99.9%의 항체 양성률을 가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세 미만으로 보았을 때부터 80.3%에서 30%, 또한 20대에 있는 경우에는 12.6%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높게 보이는 이유는 이전에 불량한 위생 상태로 어렸을 적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성인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생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진 그런 젊은 연령에서는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낮아 간염 발생 현황을 보시면 20대에서 40대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항체 양성률을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국가에서 2012년 이후 출생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A형 간염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을 꼭 익혀 드시고 물을 끓여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손 위생,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가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A형 간염을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방접종은 대한간염학회에서 각 나이군에 따라서 A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약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위험군에 대해서 항체 검사, A형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2차례를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에 있는 경우에는 항체 검사 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 20대인 경우에서는 항체가 거의 많이 생성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2회의 예방 접종이 필요로 합니다. 네, 이 간염 바이러스에는 대표적으로 A형과 B형, C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잖아요. 네. 교수님, B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B형 간염의 증상은 다른 바이러스 간염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피로, 발열, 발진, 식욕 상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황달, 아까 A형 간염의 증상이었던 이제 황달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B형 간염이 무서운 이유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만약에 B형 간염 보유자라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항체가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만성 간염이 되고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에 되는 것의 경과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형 간염은 만성화가 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B형과 C형은 각각 만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을 거쳐 약 10%의 경우에 만성 간염이 되고, 그 중에서 30-40%가 옆에 보이시는 딱딱한 간 경변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약 한 5% 정도에서는 이렇게 간에 혹이 생기는 간암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간암 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인 경우에 1년에 2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 각 1회의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혈액 검사를 시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위험군 기준에서는 간 경변증이나 B형과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만성 B형 간염은 현재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92년도에 주사제를 기반으로 해서 98년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치료제가 매우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치료제를 이용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간염의 진행을 막고 간경변 그리고 간암과 같은 합병증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A형 간염과 같이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B형 간염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난 이후에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 B형 간염을 가지고 계시던 환자분들의 빈도가 많이 줄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B형 간염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또 항체가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항체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 5에서 15%의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제 항체가 생기지가 않는데 그 원인은 부정확한 접종 방법 또는 간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기저질환과 면역 상태도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항체가 생겼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016 개월 일정으로 3회를 모두 접종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항체 검사를 실시하면 보통 40에서 100%에서 항체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회를 접종한 후에 한 달 뒤 검사에도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번을 더 접종을 받아 총 6회를 접종을 받으시는 것으로 권유를 드리고 그 이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접종은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가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5년간에는 80에서 90% 그리고 10년 이상 60에서 80%의 분들에게서는 항체가 유지되는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추가 접종을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B형 간염의 고위험군은 면역 저하자나 B형 간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분 또는 혈액 투석을 받는 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또 다른 원인 질환으로 C형 간염을 또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집에서 면도기나 칫솔 이런 건 다 이제 식구별로 다 따로 쓰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 손톱깎이는 가족 간의 구성원들이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네, C형 감염의 감염 경로는 B형 감염과 유사합니다. 성적인 접촉을 통한 경우, 그리고 이전에 수혈을 받은 병력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정맥주사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도기 또는 칫솔, 손톱깎이 등을 환자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피어싱, 침술 등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C형 간염의 증상은 A형과 B형과 비슷합니다. 황달, 진한 소변색, 회색 대변, 오심구토,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70에서 80%의 환자에게서는 무증상일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C형 간염 역시 간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과는 달리 교수님, 예방 백신이 따로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경과를 잠깐 보시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이 만성화를 이루는 것은 똑같지만 비율 자체 내에서
만성 간염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C형 간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많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C형 간염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무증상이 70에서 80%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의 감염 여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형과 B형은 현재 예방 백신이 있지만 C형 간염은 다양한 A형으로 인해서 현재는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C형 간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예방 백신이 없으니까 개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물 낙용을 금지하시고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을 개인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습적인 기구로 시술 시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성생활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증상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현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2009년 자료를 보시면 약 30만 명의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48명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로 C형 간염은 증상이 거의 없고 심지어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인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이 의심이 되어도 검사를 잘 받지 않고 확진이 되어도 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형 간염의 위험성을 정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이 없고요. 대개 증상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많은 비율 75% 이상에서 만성 간염으로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만성 간염으로 발전한 분들 중에서 이 30%에서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간암 환자 중에서 약 10에서 15%가 만성 C형 간염 환자인 것이 C형 간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기존에는 완치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게 난 이후로부터 약 90% 이상의 양은 치유를 가집니다. 즉, B형 간염은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 약물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교수님,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간염은 수인성이고 B형, C형 간염은 점막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있는 A형 그리고 B형 간염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의심이 되면 빨리 치료하고 완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이상 증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간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 꼭 따로 사용해 주시고요. 네.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민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